인성아, 형, 한잔 먹자. 나 참 너한테 궁금한 게 있다. 뭐야, 형? 넌 존경하는 배우가 누구니? 나 버거형. 그 배우 조인성이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이 버거형이다. 조인성! 형네. 안녕하세요. 그래요, 반가워요. 앉아요.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요. 밖에 온도가 32도인데 새로 얻은 사무실 실내 온도가 38도예요. 싼 게 비지떡이다. 눈탱이 제대로 맞았다.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출석 한번 부를게요. 조인성 빠. 네. 조인성을 보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? 솔직한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저한테는 신이 있다면 그냥 조인성만 믿겠습니다. 뭘 원하는 게 있죠? 얼마 전에 이제 조인성 씨가 저희 이제 스튜디오 와서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? 조인성 씨랑 이제 뽀대 씨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새끼 롤렉스 시계 차고 까르띠에 팔찌 차고 나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. 왜 눈을 못 봐요, 동생인데. 뽀대요. 학교 다닐 때 공공학번 한 살 어린 후배들 있죠? 엄청 두들겨 팼어요. 왜 이유가? 이유가 없어요. 왜 패냐 그랬더니 쳐다봤대요. 근데 조인성만 보면 애가 아니, 인성 씨, 인성 아드 못해, 인성 씨. 한 살 밑에 후배들한테 엄청 강했던 형이었는데 이제는 조인성 빠가 됐어요. 사인 한 장 해달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두려워해요. 그래서 사진은 왜 이렇게 찍어요? 뭐 하려고요? 정신 차리세요. 여자 연예인들 왔을 때보다 더 설레어 하더라고요. 적당히 하세요. 양말 선물. 예. 제가 사실 백 이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.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일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죄송한데 정 PD님 제 발 한번 보여주세요. 조인성군 왔을 때 여자친구네 회사에서 만든 양말이라고 40컬레 정도 선물해줬나요? 색깔별로? 50컬레 정도 되나요? 솔직히 진짜로 말씀드리면 제가 청록 색약이에요. 색깔을 구분 잘 못해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런데도 당신이 조인성한테 준 양말 50짝은 색깔이 다 구분이 되더라고요. 빨주노초 판 한 번만 있는 줄 알았어, 전 색깔이. 그게 아니더군요. 네, 진짜 잘해줄 필요가 없다.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저도 양말 하나 선물 좀 해주세요. 여자친구한테 얘기는 했는데 네. 좀 기다리라고. 저는 왜 기다리고 조인성은 50짝을 선물 받는 거예요? 조인성이라서. 그러면 제가 백 이사님한테 화 안 내고 재수 씨한테 화내면 되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결국 제 잘못입니다가 아니라 재수 씨 때문인 거잖아요. 저도 양말을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서. 족가 관자인데 씨. 저도. 되게 많이 서운했습니다. 둘 다 진짜 본성이 드러나더군요. 네. 자,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야, 식구가 뭐야? 식구란 건 말이오, 같이 밥 먹는 윗근육이요. 조인성입니다. 네.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일 거예요. 11만 3천으로 2달 반이라는 아주 암흑 같은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. 그때 저도 많이 불안했고요. 겉으로는 되게 덤덤하고 괜찮은 척 표정을 짓고 다니지만 속은 썩었습니다. 그때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분이 계세요. 비 오는 날 걷자, 걸으면서 라이브나 하자라고 비 오는 날 이 근방을 이렇게 걸었는데 그날 또 어떻게 우연찮게도 조인성 군이 저희 버거영에 출연을 해줬어요. 11만 3천이었던 버거영의 구독자 수가 15만 3천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반 후에 2만 명이 빠졌죠. 여성 구독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조인성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왔는데 계속 제가 나오거든요. 그래도 주변에 괜찮은 애들이 있겠지 라고 하면은 계속 또 너가 나와요, 백이사가. 콧물 막 이렇게 흘리면서 입 막 묵히면서 너무 맛있어요. 그래도 버거형 또 연예인인데 주변에 또 잘생긴 애가 나오겠지. 그랬더니 얘가 나와요. 동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, 사실.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 보면 오리궁뎅이도 아니고 팔자걸음도 아니고 깡패들도 얘 보면 그냥 90도로 인사해요, 행사장에서. 어디 싶으십니까, 형님?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구독자들이 갑자기 급상승했다가
파락했다. 하지만 또 그 시간을 또 저희가 좀 즐기지 않았습니까? 또 이럴 때도 있어야지만 또 나중에 100만이 넘고 200만 됐을 때 더 힘든 것도 지금 이겨내봐야지 또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다, 덤덤하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. 조인성 때문이었다.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. 그분은 빌 게이츠죠.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. 국장님이세요. 그래서 저한테 항상 전화 오세요. 형 이번 거 재밌더라. 그래 고맙다. 잘했어. 뭐야 이 새끼고. 속으로 생각했다 이거죠. 그만큼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자체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. 자, 일단 챕터 1 미담 제조기다. 조인성에 대한 미담이 굉장히 많아요.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게임 끝나요. 저 역시도 지금 배우 생활하면서 세월 속에 했던 작품들이 한 70편 정도 되는데 그 작품들, 그 70편 정도에 되는 작품들 안에 주인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주연 배우는 조인성밖에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영화나 드라마 찍는 작업을 하면서 본인 거를 굉장히 잘 소화해내면서도 주변을 잘 챙기고 어떤 시청률이 잘 나오든 아니면 관객 수가 많이 들어온 영화든 이 영광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안 해요. 주변 사람들, 주변 스태프진들, 주변 배우들 항상 고맙다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나보다 1살 동생인데도 보면서 참 멋있다.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까운 건 그 당시 때 저도 좀 나갔어요. 그때 그냥 동생처럼 생각했죠. 근데 이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더라고요. 그 친구에 대한 미담 여러 가지 많죠. 근데 그 친구를 아끼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. 그만큼 인성적으로는 정말 대한민국 탑이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인성이가 이 영상 보면 얼마나 절 좋아할까요? 그렇죠? 밥 한 번 넘어갈 수 있겠죠? 질문 있지? 네네네네. 지금 대한민국에서 같이 작품한 주연 중에 권상우 선배님도 이 채널을 보고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? 서두에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동생으로서 그리고 주인공으로서는 조인성이 원탑이다. 그리고 형으로서는 권상우 형이 원탑이다. 마동석은 차 빼 이 개새끼야 바빠. 동석이 형이요? 자, 오늘 조인성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분들 얘기가 나오면 제가 강의에 헷갈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. 부탁 좀 드릴게요. 네네. 절 보시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. 오야붕을 자주 바꾸면 저처럼 한 번에 잘 안 돼요. 계속 힘듭니다. 아시겠죠? 그런 걸 왜 질문해하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. 잘못했습니다. 챕터 2입니다. 꽃미남에서 연기파 배우로 그리고 이제는 전설로. 제가 조인성 군을 처음 본 게 아주 어렸을 때예요.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어설플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인성이도 저한테 얘기했던 게 형 나 때 처음에 데뷔했을 때 감독님들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. 막 이런 식으로 낮은 자세로서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인성이가 아마 조금 배우로서 진짜 연기파 배우로서 조금 승화됐던 작품은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. 그 영화 찍고 나서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죠. 그때 받았던 상금을 제가 술로 다 먹었어요. 인성이가 계속 고맙대요. 형들이 있어서 잘 된 거야. 고마워. 그래 그럼 술 사. 형 고마워. 술 사. 형 때문에 상금 다 썼어. 미안해. 그러기 때문에 조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나서요, 어쩌다 사장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요, 제가 아까 전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조인성 저 사람은 아마 우리 세대가 아마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다 죽게 되면 정말 그 다음 세대에도 같은 사람이 나올까? 저 사람은 전설로 남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제는 진짜 연기파 배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그런 배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친구가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멜로 정말 잘해요. 멜로 보면서 대한민국 여심을 5천만 중에 한 2천만이 여성분들이라면 여심을 엄청 많이 흔드셨을 거예요. 시청률 아시죠? 조인성 나오는 드라마 시청률은 무조건 40 출발이에요. 시청률 30-40%면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 당시 때 TV 안 나오는 데까지 포함하면 거의 전 국민들이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, 사실상. 그리고 또 액션을 생각해 보세요. 그 친구 뒤돌려치기 하잖아요. 그때 제가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. 현장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. 쟤는 동생이지만 내가 까불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인성이한테 제가 방에 들어가서 했던 말이 있어요. 인성아 자니? 효준이 형 오셨습니까? 그렇게 하지 마. 그냥 숙소에서 편안하게 하자. 아까 발차기 봤는데 좋았다. 형 좋았어요? 좋았어. 근데 너 혹시 나랑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화나는 일 있으면 미리 얘기해라. 택시 타고 도망가게.
냄비한테 막 밥이 넘어가냐? 안 넘어와서 물 말아 먹잖아. 챕터 3 참 겸손하다. 저한테는 사실 90도가 아닌 한 110도 정도로 딱 고개를 숙여요. 오셨습니까? 아, 야 입술 바닥에 닿겠다. 그냥 90도로 인사해라. 이 정도로 참 겸손합니다. 근데 그 겸손함은 사실 인사부터 시작됩니다. 어디 가서 사실상 자기가 좀 세 보이려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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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재수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조인성은 현장 가서도 항상 스태프진들 혹은 배우진들한테 항상 90도로 인사합니다. 저한테 배웠잖아요. 전통한테 배웠잖아요.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챕터 4입니다. 존경받아야 될 배우다. 인성이도 어렸을 때 존경하는 배우가 누굽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정우성 선배님을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는 또 연예계 이제 데뷔하고 신인들 그리고 이제 막 커나가는 배우들한테 존경하는 배우가 누굽니까? 라고 했을 때 다들 조인성이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. 근데 지금의 이제 조인성한테 가서 물어보죠. 인성아, 형, 한잔 먹자. 나 참 너한테 궁금한 게 있다. 뭐야, 형? 넌 존경하는 배우가 누구니? 지금은 누구야? 나 버거형. 그 배우 조인성이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이 버거형이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이 얘기는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 둘이 오고 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아라. 괜찮을까? 괜찮을까? 챕터 5입니다. 모가디슈. 사실 오늘 조인성 주제를 한 이유가 있죠. 저희가 저번 주에 조인성 군하고 포장마차, 버거포차를 촬영하지 않았습니까? 조인성 군이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 형, 이번에 나 모가디슈 영화 찍은 거 개봉하게 되면 홍보하는 거는 형네 채널에 무조건 나갈게. 이 약속을 1년 전에 한 건데 이걸 지켜주러 나온 거예요. 모가디슈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1991년도에 소말리아 한국 대사관에서 실제로 있었던 4일 동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. 제작 비용은 사실상 홍보 비용 포함해서 한 270억 정도의 굉장한 대작인데 이 버울 선생을 좋아하시는 우리 브라더 시스터들 어떻게 하다가 버거영에 들어와서 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이 모가디슈 영화 빠꾸 없이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? 내 동생이 나오니까. 인성이 아주 좋아하겠다. 조만간 소고기 한번 먹자. 인성이 불러가지고 엠마 와서 소고기 한번 사. 엠마 이렇게 하면 인성이 바로 뛰어와요. 형 소고기 한번 모셔야지. 저 저번 주에 포장마차 인성이랑 촬영할 때 보셨죠? 인성이 제가 엄청 혼냈잖아요. 막 볼도 꼬집고 마! 차렷! 열중전! 차렷! 한잔 먹자. 짜증나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봤죠? 질문 있습니다. 네네. 지금 왼쪽 볼이 예. 좀 검게 멍이 들었는데. 여기요? 예예.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? 아 이거요? 예. 아 잘못 짜서 그래요. 잠을 잘못 짜서 그래요. 그렇죠. 얼굴 많이 귀여워졌다. 기름은 여전하지. 진짜 미끄다. 질문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제가 듣기에는 성탄절에 오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.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데 조인성 군께서 우리 조국장님께서 올 크리스마스에 한 번 더 버거영에 아마 출연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예,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타크로스 복장 입고 출연하기로 했습니다. 요거는 근데 뭐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깜짝 게스트를 한번 부를게요. 오늘 중요한 건 뽀대야 모가디슈예요. 마지막 챕터입니다. 류승환 감독님께. 감독님 안녕하세요. 버거영입니다. 이번에 모가디슈 개봉한 거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. 지금 뭐 인성이랑도 많은 얘기 오고 가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.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. 그리고 감독님 지금 삼척에 계시죠? 네, 고생 많이 하시죠? 다음 영화 밀수 준비하시는 거 얘기 얼핏 들었습니다. 혹여나 행여나 배우 혹시 빵꾸 나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그 빵꾸 메꾸러 가겠습니다. 감독님 정말 존경합니다. 사랑해요. 조인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마음속에 심장 같으신 분 류승환 감독님 모가디슈 대박나고 다음 영화 밀수도 정말 대박나길 바란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의 사랑스러운 동생 조인성 군이 또 출연하지 않습니까? 그 영화 홍보도 버거영이 맡아서 하겠다. 조인성 와. 류승환